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잘 되고 있는 공천이고 혁신 공천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고요. 조용한 놈이 사고 쳐요. 나중에 보시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좀 여러 가지 심사가 불편한 것 같아요. 뭐 기자들이 물어보기만 하면 민주당 얘기 꺼내느라고 바쁘더라고요. 민주당하고 비교해서 과연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조용하다, 감동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세대 교체도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든 경쟁력 있고 당에서는 어디서든 모셔야 할 수 있는 윤희숙 의원이 이런 멋진 승부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첫날 이후에 계속 공천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어떤 계파라든가 어디 출신이라든가 어떤 호에 관한 어떤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봐 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자, 또 뭐 물어보기만 하면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우리 패널 분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지금 조용하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볼게요. 멋있는 공천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다면 신인 횡사, 현역 불패, 늙은 공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 신인은 완전히 멸종했습니다. 그리고 현역은 다 살아남습니다. 매일경제가 분석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 132명을 분석을 했더니 61명, 이게 전체 46%입니다. 61명이 다 전현직 의원입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전현직 의원들이 공천을 받는데 시끄러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조용하죠. 감사하죠. 그러면 전현직 의원들, 특히 현직 의원들 왜 살아남습니까? 누구 덕택에 살아남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진작에 쳐냈으면 어떻게 할까요? 29일 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한다고 하지요. 근데 이 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 47명 가운데 TK, PK,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이 19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공천이 확정된 현역 의원의 40%가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출마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경선 안 거쳤어요. 그냥 단수공천, 전략공천 이렇게 해서 공천 받았습니다. 특히요, 뭐 윤석열 대통령 나 개입 안 한다 그랬죠.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친윤계 현역 의원들 다 양지에서 공천을 따냈습니다. 이철규 경선한다고 그랬어요. 이철규 의원하고 경선에서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경선을 붙여요. 이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그런데 경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항복했어요. 경선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수공천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이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이 유리한 곳이죠. 권성동 강원 강릉에서 단수공천 받았고요. 유상범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강민국 경남 진주 을, 배현진 서울 송파 을 다 단수공천 받았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직속위원회 내각 출신 인사는 17명인데 이 사람들은 전체 공천자 12.9%입니다. 이렇게 다 받았으니 조용할 수밖에요. 근데 신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신인 행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영입인재 12명이 현재 공천 받았는데요.
이거는 비중으로 따져보면 8.3%에 불과합니다. 10%도 못 미쳐요. 이러니 신인 횡사라는 말이 나오죠. 늙은 공천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인하면 신인규 아닙니까? 신인 중에 신인규가 왜 튀어나옵니까? 늙어서 그런 겁니다. 이번에 또 여당 공천을 봤더니 40대 이하 후보 비율이 19.5%에서 13.6%로 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늙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관회의에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년과 여성,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다. 이런 약속했는데 지켜졌습니까? 여성 공천은 어떻습니까? 4년 전 비해서 확 줄었어요. 지금까지 12명, 9.1%. 이래놓고 우리는 조용합니다. 뭐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우리 훌륭하신 패널분들께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인규 위원장님. 네. 왜 이렇게 조용한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정당의 생명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다니는데요. 생명력이 있으면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생명력이 죽어버리면은 이제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이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로 가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공천은 지금 뭐 무음 공천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독서실에서 학생이 공부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조용하니까 잘했어라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보기 안타깝다, 좀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경쟁이 없는 정당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독점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이라는 것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개인에게 독점되어 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앉히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사퇴 요구까지 하는 상황 이후에 지금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정당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자랑하고 다니는 거라서 매우 어리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하면 100% 동의하는데 오늘은 99%만 동의하고 싶습니다.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사에 의한, 여사를 위한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그 부부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 있고 가장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자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윤한 갈등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이겼다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에 윤석열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역시 윤핵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명언을 하나 가져왔어요. 검사는 짧고 핵관은 영원하다. 라는 걸로 저는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상태를 예.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검사는 짧고 핵관은 영원하다. 김종욱 위원장님, 네. 김종욱 부원장님. 이제 위원장 될 거니까 연구원장 되실 거니까 어때요? 그 김건희 특별법 재의결 29일 날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현역 의원들 정리할 수 있었겠어요? 뭐 말씀하신 김사공천이죠. 왜냐하면 뭐 여성 안 붙이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김사공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관이죠, 뇌관. 뇌관을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면 강남하고 TK 지역은 뒤로 빼고 거기 이제 대부분 현역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아마 그런 오더가 내려왔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징후는 이미 다 예측이 됐던 건데 또 하나의 징후는 이제 최수근 상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신범철 국방부 차관 단수 공천 받았죠. 아마 임종득 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천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앞에 나가서 방패막이처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탄이겠죠, 그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당수 공천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입막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진짜 직접적으로 입을 막고 자체 내에 있는 인물들은 공천을 통해서 입을 막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 자신의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서 또 특히 자신의 부인만을 위한 공천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공천은 사천을 넘어서는 제가 또 국정농단에 비할 만큼의,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공천권을 또 예를 들면 자의적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우리 과거에 디올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디올백이라고 하는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 있듯이 어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대통령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김사공천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김사공천 이후에 아마 제가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그 이후에 TK 지역이나 강남이 어떻게 작살나는지를 아마 본인들이 느껴봐야 왜 내가 조용히 있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공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렇게 조용하니까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막 언론에 비춰지는 건 뭐가 굉장히 근사하게 조용하게 아주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막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금 이렇게만 보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 키우면서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조용하면 사고 치거든요, 애기들이. 그리고 막 휴지 막 풀어놓고 막 이렇게 저지레 한다고 하죠. 딱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뭔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한 갈등의 2라운드가 공천 과정에서 폭발할 거다. 그런데 왜 의외로 이렇게 조용하지?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실상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넣을 사람은 다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윤심 공천이 전혀 한치의 어긋남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용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공천이다. 이거 주장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꼭 넣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를테면 주진우 예. 다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원모 비서관 무슨 뭐 결혼 전에 매치메이커 역할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박진 장관하고 이원모 비서관하고 강남에서 둘이 같이 경선한다고 했을 때 한번 뭐 하는 거야? 라고 한번 심기 불편하게 큰 소리가 났죠.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막 나 험지 가겠다 막 이러면서 자청해서 강남 포기한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 박진 전 장관을 서대문으로 보냈고, 이원모 비서관 어떻게 됐어요? 강남보다 더 지난 선거에서 격차가 크게 국민의힘이 이겼던 더 양지로 보냈어요. 용인갑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강민구 의원도 꼭 살려야 될 세 사람 중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다 단수 공천 받았죠. 그다음에 그 연설문 작성했던 조지현 행정관도 그 지역의 경북 경산이면 그냥 되는 건데 현역인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역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꽂아 넣을 사람들은 다 그냥 꽂아 넣고 있다. 이러면서 무슨 그쪽이야말로 이기는 공천, 뭐 혁신 공천 이러고 있는데 어디에 혁신이 있습니까? 조용하면 그게 잘된 공천입니까? 그래서 감동이 없다는 거고, 실제로 윤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비례대표에도 당직자를 그 국민의 미래인지 위성정당의 대표로 지금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어떤 이야기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위성정당도 내가 다 컨트롤한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누구에 의해서 작동되는 사람이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미 비례대표도 다 어떻게 정해져 있다더라라는 얘기까지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공천이 과연 잘 되고 있는 공천이고 혁신 공천인가? 저는 예. 이 공천 문제를 떠나서요, 한 가지 그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정권이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변화가 있죠?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변했습니까? 아니면은 민생이 달라졌습니까? 외교 관계가 나아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아니면은 야당을 상대로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합니까? 하나도 변한 거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지금 이렇게 그 본인은 뜻대로 다 해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고 예. 생각하고요. 조용하면 사고 친다. 이 말 꼭 조용하면 기억하셨으면 사고 좋겠어요. 친다. 지난번에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얘기하시면서 정치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라고 하셨죠? 1991년 3월부터. 그때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정치를 시작했다는 거야? 지금 20대로 보이는데.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잖아요. 네. 어때요? 이렇게 조용하게 했던 공천하고 좀 시끄러운 공천하고 나중에 결과들이 어땠습니까? 좀 시끄러웠어도요. 그게 혁신을 위한 디딤돌이 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공천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 당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저 과거의 생각이 떠올라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웃음이 난 썩소라고 할까요? 예.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그야말로 완장차고 다른 사람 가슴에 대못 박았던 분들도 상당히 보여요. 그때는 자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 이 정치도 그렇고 세상사가 돌고 도는 것인데 그때 본인들이 했던 것에 대한 반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신 건 노란 동백이에요? 예, 노란 동백. 노란 동백. 예, 뭐 이제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 동백도 노란 동백도 예쁘네요. 예. 오늘 노란 동백을 차신 이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로즈마리님,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냄새나지요. 그렇죠. 썩는 겁니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로데오님, 한동훈 표현대로 김건희 특검이 아닌 도이치 특검이라면 이번 국힘 공천은 도이치 공천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공천 뭐 조용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공천으로 사람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4월 10일 날 국민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이채양명주 제가 기억하자 잊지 말자 입이 아프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번 총선 어떤 놈들이 나오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채양명주입니다. 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최대 의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놈이 나오든 그것만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한 공천, 조용한 적이 있었어요. 전두환 박정희 때 조용했어요. 왜? 안 들으면 죽으니까. 이번에 왜 조용합니까? 김성태 하루 만에 깨갱하죠. 장제원 한 일주일 만에 깨갱하죠. 그 다음에 처음에 분당 간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나 영등포을 가겠다 했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또 깨갱하죠. 다른 데 또 보내겠죠. 그러니 조용할 수밖에요. 그렇게 조용하게 정리가 딱 됐다고 우리 잘 됐네. 조용한 놈이 사고 쳐요.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저는 이 조용함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정치라는 것은 광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요. 그 다양성 속에서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인데요. 특히 검사들이 과거에 했던 특수검사들은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도 영장 칠 때 그걸 밀행성, 은밀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즉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하는데 전 이것이 어떤 정치 사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거의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은밀하게 하고 밀행적으로 하는 것처럼 정말 공천도 은밀하게 밀행적으로 어느 권력자의 뜻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질서정연하고 조용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정당의 생명력은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국민의힘을 제 발로 떠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발을 제가 돌려서 그 당을 떠나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려면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돼서 제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검사들한테 줄을 서야 됩니다. 검사 패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때리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뭐 집권 여당으로서 미래같이 이야기하는 거 의미 없고요. 그냥 민주당을 가장 잘 때리는 사람이 공천받는 것이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에서도 가서 공천수라고 하는 거 그냥 떠마시는 아주 엽기적인 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 공천 받았어요? 이제 뭐 어떻게든 이제 공천 정리하겠죠. 아직 뭐 받은 건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 가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대통령 여사가 그 대통령의 현재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그것을 선물 내지는 대통령 기록물로 국민들을 선동해야 되는 궤변을 늘어놔야지만
이 안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조용한 공천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아첨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만을 연장하려는 사람들이 이 안에는 바글바글하다. 전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을 위한 변명을 좀 하면 계속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은 험지로 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모델은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우상호 의원 불출마 선언 아주 옛날에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소위 지금 난리가 나는 성동에서 서초로 옮겼죠. 그다음에 김민기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거기도 용인에서 상당히 노른자유로 민주당이 좋은 지역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인재근 의원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한 15명 정도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과거 했던 모델들을 따라가면서 욕을 하는 건 좀 제가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도 나름대로 쭉 긴 과정입니다만 나름 자기 희생들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하나 맞다 이런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지나치면 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좀 심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총선이 매우 걱정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조용해서 성공한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끝나고 봅시다. 그런데 지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꼭 남의 당 공천을 얘기를 해. 한동훈 위원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번에 공천 배제된 걸 두고 뭐라고 또 한마디 했는데 들어보시죠.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됩니다.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금 최고위원직 사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후보 사퇴요? 최고위원 사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난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유정 의원님, 지가 정치를 뭘 알아서 저렇게 얘기할까 그런 생각.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니들이 정치를 알아 뭐 이런 개맛을 알아에 빗대어서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정치 입문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마치 모든 것을 거의 천상천하 유아독종 같은 그런 버전으로 지금 정치를 바라보면서 막 한마디씩 쏟아내고 있는데 저런 모습 때문에 정치가 더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본인이 뭘 그렇게 다 안다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어떤 여당, 집권당 당 대표도 상대인 야당 대표를 향해서 저런 식으로 뭔가 쏟아내듯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스스로 조금 그래도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더라도 서로를 좀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있었는데 삼남한상 저런 식으로 막 쏟아내신 공격적으로 하다가 이름 석자 나오면은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발 물러섰다고 했더니 그 뉴시스를 상대로 1억 손배소 청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당에서 하는 거라 내가 일일이 다 몰랐다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42일 남았거든요. 이거 진짜 열심히 투표 참여해서 이겨야 돼요. 예. 저렇게 말이 많다 보면은요, 실수를 하게 돼요. 어젠가는 뭐, 기후 미래 택배, 이런 현장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기후 위기 본질이 뭔지나 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알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있는 분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알리백, 뭐, 이게 뭐 200인지 300인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꺼내요. 그 얘기 꺼내면 도움 되나요? 저는 저거 보면서 저거 머리가 나쁘든지 아니면 너무 좋든지 이제 윤석열을 발 아래로 본다는 그런 얘기인지 그런 생각까지 들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기후위기 얘기할 때 꼭 이렇게만 얘기하죠. 저는 이거 이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R200 알아? 이거잖아요. 언제든지. R2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모든 너와 나의 차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너는 모르지, 이런 차이로 접근하잖아요.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게 별거 아닌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정답으로 공인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완전하게 재생에너지 100%만 가가지고 과연 우리 사회가 단기적, 중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죠. 오히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처럼 탄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알리백 발언을 소환을 했어요. 소환에 기꺼이 응해드리죠. 그때 당시 한번 들어볼까요? 알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전 세계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알리백을 채택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을 공급받지 않겠다. 이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 후보님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신인기 위원장님, 왜 저걸 굳이 소환해가지고 윤통 엿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발언 태도를 보면서 지금 저 자리에서는 아마 당원들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나긋나긋하게 하면서 좀 부드럽게 대화를 하는데 아까 앞에 있었던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얘기, 이재명 대표 얘기만 나오면은 마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저렇게 말투와 톤부터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인식 속에는 국민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지배 대상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편가르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료 시민이라는 것도 우리 당 사람들만 본인은 상대하겠다라는 인식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오만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전달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은 국민이 왜 군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대표해서 한다라는 그 공적인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죄송하지만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아리백에 대해서 소환하는 저런 모습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꽂혀서 이야기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거의 뭐 종편하고 공통점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항상 민주당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본인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자기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을 때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증명만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한동훈 위원장이 사라지는 그런 정치 환경을 봐야 우리 정치가 좀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매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이렇게 진짜 아바타 같아요. 오만하고 독선적이에요. 자기 말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아리백이 왜 중요한지 모릅니까? 못 판다고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면서요. 영업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재생에너지 100이 안 되게 되면 EU 지역 같은 경우에다가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우리 기업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로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없다고요. 당신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리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 문제가 중요하다? 아니 탄소 문제가 중요하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들이 필요하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 탄소를 배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그러려면 또 뭘 해야 됩니까? R&D 투자를 해야 돼요. R&D 투자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계속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고 영업을 못할 수 있는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선 후보 때 나왔던 아리백 들고 나와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욕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 그러니까 원래 좀 무식하면 오만하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건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부 좀 하고 다니세요. 공부 좀. 말만 배우지 말고 어디 가서. 그래서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좀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판박이 모습이다. 술 안 마시고 말 빠른. 말은 빠르죠. 예. 뭐 당원들하고 얘기할 또 굉장히 나긋나긋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정말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에 대한 인식 너무나도 얕고 좀 천박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인식들을 너무 많이 그동안 보여줬어요.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한동훈 위원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 같이 국민들 위해 군림하려는 이런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 그만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알고나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그걸 좀 생각이나 하면 좋겠는데요. 알리백 얘기해가지고 또 그때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렇게 돼 있는 사람 한두 마디 말에 속아서
선택했던 그 후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 식당에 갔는데 손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냐 그랬더니 오늘은 좀 있는데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돌고 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이요. 코로나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식당은 겨우겨우 버텼는데 다른 식당은 다 문을 닫았다. 코로나 끝나고 이제 좀 살만하나 했더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돌고 있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왔어도 그전 같으면 하나 더 주문할 것을 참는다는 거죠. 지금 경제 어려운 거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이채양명주 얘기하는데요. 이채양명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지만 더 큰 것, 이 민생과 경제 때문에라도 이 정권 빨리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요, 정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